이번 리뷰책은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입니다. 레버리지를 널리 알린 책이죠.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레버리지 개념은 원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꾸준히 남에게 토스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윈윈이죠. 이번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많은 사람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의 큰 문제를 해결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부의 추월사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렴한 상품이라도 극도로 많이 팔거나 반대로 소량이라도 값비싼 상품을 팔면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값비싼 상품을 아주 많이 팔면 부를 이루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번에는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상위 20%가 부의 80%를 갖고 있다. 고객 20%가 매출의 80%를 올린다 등이죠.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을 20대 80 법칙으로도 부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사회 모든 일에 통용 가능하죠. 여기서 저자가 기발한 점은 기존 업무 시간의 20%만 일해도 결과물의 80%까지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80-20 법칙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20%의 시간만에 사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핵심 업무 위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자는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즉 성과감이 미해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무를 키워내는 것처럼요. 이번에는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모두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이 3개월 후라면 3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바로 내일이 시험이라면 벼락치기로 어떻게든 해냅니다. 보고서 작성 기한이 퇴근 전까지라면 오후 6시에 끝내고 오전 중에 끝내야 하면 낮 12시까지 어떻게든 끝냅니다.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일이 휴가라고 생각하면 빨리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효율이 높아집니다. 아이디어에 감탄이 나오네요. 성공의 핵심은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사항이죠. 세상에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라.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끊임없이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신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라. 수준이 낮은 잡지나 소설 따위를 읽을 바에는 차라리 자기계발이나 비즈니스 서적을 읽어라.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소설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저자는 실용적인 성공 팁을 몇 가지 전수해줍니다. 캘린더 시스템을 이용하라. 나는 아웃룩이나 구글 캘린더를 주로 사용한다. 캘린더를 모든 기기에 동기화시키고 언제든 액세스 가능하게 하라. 웹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자료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라. 드롭박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사용하기 쉽다. 제가 써보니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도 매우 유용하더군요. 문서를 함께 보면서 토론할 수 있고 실시간 수정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은 속독법입니다. 속독을 배우면 된다. 속독은 훌륭한 레버리지 기술이다. 방금 읽은 문장을 다시 읽기 위해 전 페이지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냥 넘어가라. 그 다음 문장의 맥락을 통해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저자가 간단히 속독 팁을 줬습니다. 되돌아가지 말고 쭉쭉 읽으라는 것이죠. 속독 여부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핵심은 추창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창은 마음속에서 글자를 따라 읽는 습관입니다. 사실 저도 정독보다는 빠른 독서를 선호합니다. 속독법 다음으로는 오디오북입니다.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헤드폰으로 교육용 오디오북을 들어라. 저자는 오디오북도 그냥 듣지 말고 2배속 재생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디오북 경험은 없지만 유튜브 배속을 간간히 활용하다 보니 공감되더군요. 참고로 여행할 때 저는 전자책과 함께 합니다. 전자책이 정말 편하거든요. 우리가 레버리지 법칙에서 오해하기 쉬운 점인데요. 골치 아픈 일이 남에게 맡기고 나는 뒷전으로 쑥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 이번에는 기꺼이 욕먹을 아파트입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타인의 요구와 비판에 부안해동하고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 비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판은 환영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절벽으로 달려가면서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저자는 거절하기를 강조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라. 거절 없이는 발전도 없다. 남이 도움을 청하면 사실 거절하기 힘들죠. 그래도 내 업무에 방해될 정도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에 대한 저자의 철학을 보겠습니다. 부는 돈의 가장 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돈을 멀리하고 하찮게 보면 돈이 우리를 떠날 겁니다. 이번 책은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알렸던 책입니다. 한때 읽으려다가 근 6년이 지나서야 읽게 됐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네요. 레버리지 마인드를 장착해주는 책인데요. 여러 실용적인 팁 또한 유용하죠. 속독법, 배속 오디오북, 클라우드 저장소, 구글 캘린더 등 말입니다. 거절하기나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등 인생지혜도 함께 얻을 수 있죠. 파레토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어쩌다 보니 이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언급할 날이 오겠지 하고 예상했었는데 그만큼 이 책에 다채로운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러나 한 가지 부분은 제 견해와 달랐는데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초과 근무하는 것도 저는 나름의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요. 이렇게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월급이 올라서 투자 성과를 얻기도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나모리 가지오 타입을 선호합니다. 제 견해는 차치하고서라도 레버리지 책에서 건질 것이 꽤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시간을 내서 책까지 보신다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겁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보세요. 더욱 생산적인 일에 몰두해보세요.